그래서 요즘 점점 이제 매출 올리기 힘드니까 내 집구석에서 돈 나올 구성은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이 경정청구란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부의 관리 전문직의 시각이라는 책을 이제 집필하게 됐고요. 이 책은 이제 감정평가사, 법무사, 그리고 세무사가 한꺼번에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 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세 전문가가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업무를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 업무입니다, 이건 세무사 업무입니다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지식을 전달해 드리면 이 주택을 관리할 때 있어서 참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공저자가 모여서 집필을 하게 됐고요. 이 책이 주택을 관리하실 때, 그리고 취득하실 때, 처분하실 때 하나의 이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부의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올라갈 구멍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즘 조그만 소상공인부터 큰 법인까지 세금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바로 경정청구라는 제도입니다. 이 경정청구는 뭐냐면,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이 환급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세액공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챙길 수 있었는데 못 챙겼던 거죠. 물론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일반적인 분들이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점점 이제 매출 올리기 힘드니까 내 집구석에서 돈 나올 구성은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이 경정청구란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입니다. 이 고용만 딱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이제 두려워하시죠. 왜냐하면 고용을 했을 때 그만큼 관련된 인건비, 그리고 4대 보험 지출,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흔히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한 명을 고용하게 되면 내 매출이 3배는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그 고용을 한 노동자한테도 근로소득을 주고 나도 이득이 남는다. 그럴 거면 나 혼자 하겠다. 이런 1인 사업자도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이런 세제 혜택이 많다라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 고용에 대해서 꺼려 하시는 거죠. 이 경정청구 제도는 결국은 내가 더 이 과소하게 세금을 냈거나 아니면 미래에 이 세금을 줄이는데 혁혁하게 공을 들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못 쓰게 되는 거죠. 세금을 덜 냈을 때는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세금을 더 내게 됐을 때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5년 있다가 이 세제 혜택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요. 경정청구는 결국 5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혜택을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정청구 제도를 받고 나서 무작정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증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고용만 쭉 유지한 다음에 내가 환급받고 싶은, 아니면 받고 싶은 공제만 딱 받은 다음에 바로 근로자를 퇴사시킨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고용을 증대하고자 했던 원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아서 이 사후관리 위배로 오히려 공제받았던 세액 플러스 가산세까지 추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의사항들도 한꺼번에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제도는 그리고 매년 바뀌어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제 액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18년도에 했을 때, 18년도에 고용을 했을 때는 공제 액수가 얼마인지 각 연도마다 세법을 다 찾아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최근의 세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 5년 동안에 못 받은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대표적인 그 세액공제 한 4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말 그대로 내 사업체에서 고용을 증대하게 되면 그 고용을 증대한 인원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죠. 대부분 세액공제하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몇 프로를 깎아주겠다,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고용한 인원 한 명당 지금 이번에 개정이 됐지만 최대 한 명을 고용하게 되면 1,550만 원의 세금을 줄여줍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청년 상시 근로자를 지방에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1,550만 원인데, 그 근로자의 연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부분들을 이를 통해서 약간 공제를 받고 말 그대로 나의 이 비용이 지출은 되지만 어느 정도 세제로 보전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접근을 하시고 고용증대에도 너무 웅크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수도권의 청년 상시근로자는 1,100만 원에서 1,450만 원, 지방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내가 예전에 고용을 증대를 했었더라면 그때 당시의 연도의 공제액수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올해 개정된 공제액수가 그 연도에는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청년이란 그 15세부터 29세를 말합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이 돼서 34세까지 그 나이가 연장될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사회보험료, 4대 보험이라고 하죠. 대부분 10% 정도를 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도 10% 내고 사업주도 10% 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10%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면 이 100%를 오히려 세금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길 수 있다는 점 보시고요. 세 번째로 대표적인 건 정규직 근로자의 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기존에 계약직 근로자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이 정규직 전환된 순간부터 한 명당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더 추가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창업 중소기업에 따른 세액 감면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창업을 했다. 그 창업에 대한 물론 지역을 나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나누는데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업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대 5년간 세금이 나와더라도 10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5년간 아무리 세금이 발생을 하더라도 세금이 거의 제로에 가깝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본인이 이런 창업 중소기업에 따른 세액 감면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분들은 많이 못 챙깁니다. 왜냐하면 이 기장 대리나 흔히 말하는 세무 관련된 업무를 맡기지 않고 뭐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신고 대리 때만 맡기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본인이 다 직접 챙기기엔 어렵고 그다음에 일이 있을 때만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런 조력들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이런 이 감면을 통해서 아니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이 세액을 환급을 받으시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가 이 5가지로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이런 경정 청구를 할 때 뭐 근로계약서를 조작을 한다거나 그런 얕은 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국세청에서 그 정도는 전부 다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위법적인 요소를 하지 마셔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근로자 수가 가장 대표적인 게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3개년 동안의 내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명, 그 다음에 2명, 그 다음에 3명 이렇게 해마다 무조건 늘어나야지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첫 해년도에 1명을 고용을 한 다음에 그 1명이 3개년간 유지가 되더라도 연마다 1,100만 원씩 최대 3,300만 원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용이 증대된 상황에서 그 상태만을 유지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나는 현상이 유지됐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가 큰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정 청구 이후에 무조건 사후관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고용증대가 3년간 유지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근로자를 예를 들어서 퇴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고용증대의 목적은 이 실업률의 재고에 대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도 계속 고용을 유지를 해라. 그런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면 공제받았던 것들이 전부 다 추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 각종 세액공제는 각 해마다 그 공제율과 공제 액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연도에 맞는 세법들을 꼭 챙겨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영상에선 제가 대표적인 4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외에도 공제가 사실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챙길 수 있는 이 세무 전문가에게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이제 매출을 높이기 어렵고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내 집구석에서 돈이 나올 때가 어디 있는가, 세금을 돌려드립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한번 꼭 놓치지 않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